2026년 3월 19일. 안녕하세요. 이코노웨이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지금 사도 됩니까? 아니면 더 떨어집니까? 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 FOMC가 금리를 발표했습니다. 결과는 동결. 예상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74,000달러에서 7만 달러 아래로 하루 만에 추락했습니다. 왜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하락은 함정입니까? 기회입니까? 오늘 이코노웨이브에서는 이 질문에 완전히 답해드리겠습니다. FOMC의 진짜 메시지부터 비트코인 기술적 분석, 알트코인 전망, 그리고 4월을 바꿀 규제 변화까지 모든 것을 지금 시작합니다. 2026년 3월 18일 오후 2시 워싱턴 DC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본부 제롬 파월 의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투표 결과 11대1 기준금리 3.50%에서 3.75%로 동결. 딱 한 명, 스티븐 미란 총재만 25bp 인하를 주장했습니다. 나머지 11명은 지금은 아니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동결인데 시장은 하락했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금리 자체가 아니라 금리 전망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발표된 가장 무서운 숫자는 바로 이겁니다. 2026년 PC 인플레이션 전망 2.4%에서 2.7%로 상향.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중동 석유 수출이 흔들리고 있고 그 충격이 미국의 물가 전망에 직접 반영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연준이 금리를 빨리 내리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금리를 빨리 내리기 어렵다는 것은 시장 유동성이 계속 조여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유동성이 조여지면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이 먼저 반응합니다. 이것이 어제 하락의 구조적 이유입니다.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훨씬 더 중요한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장기 중립금리 아마이너스 스타 3.0%에서 3.1%로 상향. 이 숫자 겨우 0.1% 올랐다고 무시하면 큰 오산입니다. 장기 중립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연준이 경제를 정상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더 높은 금리 수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신호입니다. 쉽게 말해 고금리는 오래 간다는 선언입니다. 이제 점도표, 타트 플라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점도표는 연준 위원 19명이 각자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예측한 값을 점으로 찍어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쉽게 말해 연준 내부의 집단지성이 담긴 지도입니다. 이번 3월 점도표의 핵심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2026년 금리 인하 횟수는 1회로 유지한다. 그런데 세부를 보면 올해 인하가 0번이어야 한다는 의원이 6명에서 7명으로 늘었습니다. 숫자 하나 바뀐 것 같지만 이것이 가진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매파의 목소리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이코노웨이브가 파월의 발언에서 가장 중요한 3개의 문장을 골랐습니다. 첫 번째 문장. The will shock for sure. But nobody knows how lasting the impact will be. 유가 충격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충격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문장이 왜 중요하냐고요? 파월이 유가 충격을 일시적이라고 단호하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표현은 시장의 불안감을 심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 발언 직후 알고리즘 트레이딩 봇들이 매도 신호를 쏘아냈습니다. 두 번째 문장. What we have is some tension between the goals. 우리가 직면한 것은 목표들 사이의 긴장 상태입니다. 경제 성장은 둔화하는데 물가는 여전히 높습니다. 파월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시장은 그 부인보다 긴장이라는 단어에 더 반응했습니다. 세 번째 문장 가장 충격적인 발언. I have no intention of leaving the board. Until the investigation is well and truly over. 수사가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이사회를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장관 지명자가 파월에게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금리를 내리지 않는 파월을 압박하려는 의도였습니다. 판사가 이를 기각했지만 항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파월의 후임인 케빈 워시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상원 인준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결론, 5월 이후 연준 의장이 누가 될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이 불확실성이 시장에 마지막 하방 압력을 더했습니다. 자, 이제 숫자로 들어갑니다. 이코노웨이브가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FOMC 발표 전 오전 74,200달러 하루 상승률 4.5%, 무려 8거래일 연속 상승이었습니다. 발표 직후 71,600달러로 수직 하락. 파월 기자회견이 끝날 무렵 79,900달러. 당일 낙폭 마이너스 4.4%, 금액으로 약 3,300달러 증발했습니다. 3월 18일 고가 74,597달러, 저가 71,047달러, 종가 71,176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이더리움. 비트코인보다 더 크게 흔들렸습니다. 당일 낙폭 마이너스 6.5%, 2,087달러 근방으로 밀려났습니다. XRP 1달러 40센트 수준, 방향성 탐색 중입니다.
솔라나 85달러 96센트, RSI 50 중립 상태. 주식시장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S&P 500 마이너스 1.4%, 나스닥 마이너스 1.5%, 금조차 마이너스 3.1%로 떨어졌습니다. 모든 위험 자산이 함께 흘러내리는 완전한 리스크 오프 장세였습니다. 암호화폐 관련 주식들의 충격은 더 컸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마이너스 5에서 6%, 갤럭시 디지털 마이너스 7%, 거래소 제미나이 무려 마이너스 15%, 상장 이후 최저치. 공포탐욕 지수, 현재 23극단적 공포 구간. 지난주 최저 8에서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투자 심리는 냉각 상태입니다. 이 시점에서 하나의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3월 한 달간 비트코인 현물 ETF로 들어온 돈만 7억 달러. 블랙록의 IBIT 펀드는 하루에만 3억 600만 달러를 쓸어 담았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이번 주에도 역대 최대 단일 매수를 단행했습니다. 개인이 팔 때 기관은 사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 하락을 2022년 크립토 윈터와 다르게 보는 이유입니다. 지금부터는 차트를 읽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서 있는 자리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현재가 약 71,000달러에서 71,800달러. 먼저 즉각 지지 구간입니다. 69,378달러에서 71,840달러 사이. 이 구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기서 버텨주어야 74,000달러 재도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지지선은 69,683달러, 68,433달러, 66,370달러 순입니다. 만약 지지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방어선은 65,000달러. 더 아래로 가면 3월 10일 이란 마이너스 이스라엘 공습 당일 기록한 플래시 크래시 저점 62,400달러. 극단적 시나리오에서는 하락 채널 하단 53,030달러입니다. 반대로 저항선을 보겠습니다. 74,000달러에서 74,500달러가 가장 강력한 단기 저항입니다. 이 구간을 돌파하고 안착한다면 다음 목표는 8만 달러. 그 위로는 94,450달러가 중기 목표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결정의 구간에 있습니다. 3월 10일 62,400달러 저점에서 출발한 반등이 74,200달러 고점을 찍고 FOMC 충격으로 물러선 지금 이 되돌림이 단순한 건강한 조정인지 아니면 추세 전환의 시작인지를 바로 이 69,000에서 72,000 구간이 판가름합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강력한 단서는 이것입니다. 74,000달러 돌파 시 거래량이 동반되었다는 사실. 거래량 없는 돌파는 빠르게 되돌아오지만 이번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숏 포지션 3억 달러가 청산된 것도 그 증거입니다. 진짜 수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알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방향을 정하면 알트코인은 그 2배로 움직입니다. 지금 각자의 자리를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첫 번째 이더리움, 현재 2,087달러. FOMC 직격탄을 가장 많이 맞은 자산입니다. 하루 마이너스 6.5%. 그런데 이코노 웨이브는 이더리움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기관 수요가 다릅니다. 피트마인이 보유한 이더리움은 460만 개, 금액으로 약 130조 원 규모입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투기가 아니라 장기 전략적 보유입니다. 새로운 ETH, ETF까지 출시되며 기관 접근성이 더욱 넓어졌습니다. 이더리움의 핵심 구간은 명확합니다. 지지선 2,100달러 최근 하락마다 매수세가 방어한 구간. 저항선 2,250달러 수차례 거절당한 구간. 결정적 돌파 레벨 2,500달러. 2,500달러를 깔끔하게 돌파하면 시장 분위기가 빠르게 바뀝니다. 그 위에는 3,000달러 중반대까지 역사적 저항선이 없습니다. 결론, 이더리움은 2,100달러를 지키면 2,500달러 도전이 가능하고 2,500달러를 넘으면 3,000달러를 봅니다. 두 번째 XRP 현재 1달러 40센트. 이번 달 가장 드라마틱한 캐릭터입니다. 거래량이 300% 이상 폭증했고 XRP 현물 ETF에 13억 달러가 유입됐습니다. 현재 1달러 40센트는 기술적 분기점입니다. 유지하면 1달러 55센트에서 1달러 60센트가 단기 목표가입니다. FOMC 매파 환경이 지속된다면 1달러 20센트에서 1달러 30센트가 하방 지지선입니다. XRP는 클레이티 법안 통과 여부에 특히 민감한 자산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 XRP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지고 기관 투자자들의 추가 유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솔라나, 현재 85달러 96센트, RSI 50 중립.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은 관망 상태입니다. 그러나 솔라나에는 독자적인 카탈리스트가 있습니다. 바로 알펜글로 업그레이드입니다. 이 업그레이드는 솔라나 네트워크의 처리 속도와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킵니다. 기술적 업그레이드가 예정된 자산의 거시 환경 개선이 겹치면 솔라나는 100달러에서 110달러로 가장 빠른 반등을 보일 수 있는 위치입니다. 이제 4월에 일어날 가장 중요한 변화를 말씀드립니다. 2026년 4월 1일 OCC 최종 규칙 발효. OCC 즉 미국 통화감독청에 국가 신탁은행들에게 디지털 자산 보관, 스테이킹 등 다양한 비수탁 활동을
연방 법령으로 명시적 허용하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83일 동안 11개 기업이 이 라이선스를 신청하거나 받았습니다. 서컬, 리펄, BITGO, 퍼델러티, PAXOS, 크립토, 캄, 스트라이프의 브리지 기업들이 모두 연방 국가 신탁은행이 되는 시대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모건 스탠리 9조 3천억 달러 자산운용사까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월가가 크립토를 자신의 인프라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은 아직 상원 교착 상태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자 조항을 두고 은행과 크립토 기업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되는 날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란 전쟁.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종료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는 날 유가는 급락하고 연준의 인플레이션 우려는 즉각 줄어들며 비트코인은 하루에 10% 이상 반등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시장은 나쁜 뉴스를 가격에 반영하는 중입니다. 아직 반영되지 않은 좋은 뉴스들이 대기 중입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빠른 판단이 아니라 정확한 프레임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 23 극단적 공포. 역사는 이 구간에서 성급하게 판 사람이 후회하고 차분하게 쌓은 사람이 웃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차트는 아직 하락 채널 안에 있습니다. 69,000에서 72,000 지지선이 지켜지는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레버리지는 최소화하고 분할 접근을 원칙으로 삼으십시오. 결국 이 시장을 결정하는 변수는 3가지입니다. 이란 전쟁의 종전 신호, 연준의 다음 메시지, 그리고 기관의 ETF 매수 지속 여부. 이코노 웨이브는 이 3가지를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코노 웨이브가 더 깊은 분석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코노 웨이브였습니다.